네, 잠시 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제2가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이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표결 불참을 예고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부권 정국의 핵심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는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진곤 경희대 개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처리했던 국회법 개정안인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폐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국회에서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부하고 입법부 사이에서 이것이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또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뭐 헌법에 규정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권한을 그냥 행사해가지고 나는 다시 한번 제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으면 사실 이 파동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뭐 국회에서도 또 이제 다시 하고 그다음에 뭐 여당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 뭐 여당에서 알아서 대응했을 텐데 이번 사태는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정치권 전체 또 국회 또 거기다가 여야 정당 뭐 특히 유승민 그것도 여당의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하셔가지고 그 배신의 정치 아까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신의 정치한다. 그 줄세우기 정치, 패권의 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것이 아주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게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거부권 뭐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거부권 행사로서 좀 그날 그 집안 문제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 좀 이야기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을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김만호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상 정상적이라면 국회에 본회의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요구를 했다면 찬반 토론을 정말 깊이 있게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죠. 더구나 이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211명이나 찬성을 해가지고 가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도 6월 25일 이전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을 때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찬반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이런 정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런 논의는 뒷전에 밀려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가 쟁점이 됐고 사실은 또 이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 날 유승민 대표는 사과를 하고 사죄 수준의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당 의총에서는 이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게 불참에 처리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참하는 걸로 폐기하려고 한다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논리라면은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뭐 이러저러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투표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오늘 이렇게 지나고 나서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정치사가 지나간 다음에 봤을 때 박근혜 정부 어느 일정한 시기에 국회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인데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 시에 표결 불성립으로 언제든지 국회의장에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인데 뭐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만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결 절차를 거쳤을 때 일단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부결된 걸로 간주를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성립이 안 됐다고 볼 것인가 이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과반 참여하는 것도 의결 정족수의 출발 과정이다라고 볼 경우에 인정할 수 있겠고 일단은 들어가야 성립되지 않는 이런 주장도 가능해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회의장이 동의해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는 하되 여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다시 붙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부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앞서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게 거부권 전국에서 유승민 거취 전국으로 관심이 쏠려가고 있거든요. 유 원내대표는 오늘도 거취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입장을 언제쯤 밝힐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뭐냐면 분위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은 양보를 하든 뭐
아니면 밀려나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퇴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 네. 유 원내대표로서는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 명분도 없다. 이제 이래서 아마 지금 버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도 생각할 때는 사실 오늘이 그나마 명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통감한다. 예. 바로 지금 야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모든 점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난 책임을 통감하니까 이 선에서 오늘은 이건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나도 물렀는데 이러면 가장 좋겠는데 네. 지금 유 원내대표로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이제 들어가면 여권의 그 지방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대통령한테 지금 현 그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 말씀은 뭐냐면 같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니까 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대통령들은 물러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유승민 원내대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억울한 점은 있겠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은 안 주고 꿀밤 맞았다 이러면 억울하기는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라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그런 네. 점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통 크게 예. 좀 자신이 그렇게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자신이 사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놓치면요. 유승민 원내대표 앞으로 이런 계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무슨 추경 그거 처리하고 나가겠다? 예. 그 추경이 무슨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럼 다른 여러 가지 또 의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또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저렇게 버틸 경우에는 네. 앞으로 점점 더 그 상황이 꼬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촉발된 그 시작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자동 폐기되는 시기를 넘기게 되면 말씀하신 추경까지 넘어가기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더 부담이 될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국회법 개정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제2요구에서 어쨌든 간에 폐기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결정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사퇴하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대통령이 접수를 받아들였죠. 대통령의 요구를. 하나는 뭐였느냐. 어쨌든 간에 당이 의결 절차에 불참해가지고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하고 예.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고 유승민 대표가 90도 고개 숙여서 인사하면서 사죄했던 걸로 예. 이걸로 정리하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청와대에서 진정성 있냐면서 반발을 크게 했죠. 그래서 그걸 나가라는 쪽이 됐었는데요. 명목상으로 보자면 사실 유승민 대표는 나가야 될 본인 이유가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211명이나 찬성해서 가기라는 거고 본인이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위임받은 부분도 있고 사실상 원내대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와도 상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 정치하고 관련된 문제고요. 또 유승민 대표의 일부에서는 노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유승민 대표가 갑자기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보였다거나 새로운 행동을 보인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야당과의 관계 또 복지 관련 노선 또 청와대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원내대표로서 경선에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본인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일에 이게 서로 자연스럽게 지나갔다면은 일단 국회법이 정리되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선택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2일 날 김태호 최고위원 등 해가지고 크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싸워버렸기 때문에 예. 심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빚어서 지금 시점에서 어쩌면은 본인도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서 이걸 기점으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오늘 그만두기보다는 예. 좀 시간을 거치면서 가지 않을까 현실적인 판단은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업으로 우리가 따지면 권고사직이 있을 것이고 분위기상 뭐 파면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원장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권고사직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친박 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압박하겠다 했는데 성명서는 뭐 압박의 수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원내 의총을 통해서 지난번 재신임 확실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다시 한번 묻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박계덕의 관측들은 재신임 물었을 경우에 이른바 비박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불신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또 그다음 간다면은
최고위원 중에서 친박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방식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그게 무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기는 뭐냐. 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여당이 계속 분란이 쌓이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해법은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는 게 해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수순이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택해서 하기로 하겠는데 오늘 하는 상황은 약간 좀 물 건너가는 그런 기분을 주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유승민 대표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여권 내부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걸 보고 선택할 여지는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친박계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제시를 해주셨지만 그게 마땅히 압박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마치고 그랬습니까? 뭐 저 아마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그 유승민 원내대표 한 15분 동안 이거 이야기했다니까. 오늘 유승민 의원 저 대표 참 그 원내대표가 오늘 절대 안 하겠다는 이건 지금 김 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친박 측에서 어떤 명분을 줬다면 문제는 친박이 앞으로는 적어도 그다음 청와대 안에 있는 어떤 측근 그 참모라는 이런 분이 앞으로 계속 대통령의 분노를 자꾸 옆에서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대통령도 이제 어떻게든 계기를 만들어서 풀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자꾸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친박 측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그 분노도 누그러뜨리면서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 화합을 하는 그런 촉매제가 돼야지 자꾸 그 분란을 부추기는 그런 저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이제 유승민이 오늘 안 물러났다. 이제는 기어이 우리가 뭐 물러나도록 뭐 최고의 수단을 써야 되겠다. 의총을 열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어쨌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 근래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됐어요. 그럼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대통령을 잘 보필한다는 건요. 옛날에요. 그 당태종 알죠? 정관의 치를 했던 당태종이 어느 날 나 위징이 반드시 그 명제상 위징을 보고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황후가 또 왜 그러십니까?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 반드시 저 녀석 죽일 거야 이랬더니 황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감축드리옵니다 이러거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성군 밑에는 직언하는 신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직언하는 신하가 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폐하께서는 성군이라는 걸 입증된 것 아닙니까? 감축드리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대통령의 그 신기를 잘 봐서 바람직한 쪽으로 움직여주는 그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그 대통령 측근이지 자꾸 옆에서 만약 싸움 붙인다 이건 대통령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일이죠. 대통령을 위한다면 친박계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건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다. 그렇죠. 싸움을 말려야지. 싸움을 왜 자꾸 붙이고 대통령을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왜 자꾸 대통령을 분노를 자꾸 더 분노하도록 만듭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뭐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면 말이죠. 아무리 친박 그 최고위원들이 당문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향후에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총선 또 더 나아가선 대선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친박의 재집권이 가능하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한 압박 수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시점을 택해서 사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유승민 대표가 책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선택이 여지 없이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유대 개막식에 가서도 이렇게 당 대표하고 한청 부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그런 거고요. 친박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흔히 얘기하시피 유승민 대표가 물러가거나 또 유승민 대표가 물러가면 동시에 일정하게는 짧은 기간이나마 김무성 대표에 대한 상처는 좀 입힐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친박이 다시 중심이 잡느냐 그건 어렵다. 원내 대표든 간에 아니면은 다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든 간에 또 아니면은 국민 여론에 뒷받침하든 간에 삼박자가 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힘이든 국민 여론이든 간에 명분에서든 친박이 지금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본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 행보가 옳아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이 전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친박들도 아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서 마치 그 앞장서서 뭐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적인 세력과 명분에서 친박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당 후사 정신을 강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 새누리당 안에서 또 예. 전체 여권 안에서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네. 그런데 아마 그 김무성 대표로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이 좀 대국적 견제에서 그다음 당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금 만에 좀 용퇴를 해준다면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그동안 해왔을 거고 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어떻게 이제 그렇게 아마 제안도 하고 이렇게 또 설득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너무나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저리 버티는데 네.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아마 김무성 대표 생각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나가긴 나가야 된다. 예. 이러면서도 다만 쫓겨가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말자. 그게 김무성 대표예요. 김무성 대표는 그 나갈 때 무슨 명예롭게 퇴진한다고 그런데 명예로운 퇴진은 아니지만 명분 있는 퇴진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점에서 아마 이제 유 원내대표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을 생각하자. 만약에 대통령하고 당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단 또 하나는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는 예. 이 정말 괘씸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 뭐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레임덕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겪는 게 아니라 네. 임기를 가진 모든 공직자는 결국은 레임덕을 오게 마련입니다. 그걸 예. 숙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완화시키면서 늦출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것은 야단치고 꿀밤 주고 뭐 무릎 꿇리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 달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으로써만 적극적인 이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상대를 야단칠 때 가장 큰 효과는 쫓아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반감 생겨가지고 이제 저항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근데 굽힐 때로 다 굽혔을 때 용서해주면 그게 이제 뭐냐면 감사로 돌아오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이 통치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예.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고개를 숙였을 순간에 딱 극적으로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번에 좀 서로가 너무 나가버린 것 아니냐. 이래서 김무성 대표도 지금 박근혜 대표 저 심기 때문에 어쩌면 자칫하다가 이 당 지도부 전체가 와야 될 위기에 있다. 적어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김무성 대표 얘기를 해보면서 이 그 국무회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처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감싸주다가도 그 주말이었나요?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발언 이후에 이제 오늘 선당후사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글쎄요 이거를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이제 유 원내와는 등을 돌렸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총선까지 더 나아가선 대선까지 그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움직이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등을 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요. 예. 약간의 서로 이 성향에 좀 차이는 보이긴 하지만 저는 같이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최근까지 가고 있는 행보에 대해 10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3중으로 얽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차기 대권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지도를 이해했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 보수 정권 내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 경험으로 봤을 때 아무리 현 집권 세력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대통령을 등진 채 이후에 권력 투쟁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거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에 대해서 맞서가지고 본인한테 크게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행보인데 저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무성 대표도 어느 시점에선가 조금 너무 이런 것에 대한 연연하지 말고 네. 본인의 리더십을 떨쳐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점차 중심은 현재 당 쪽으로 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두 가지 점에서 약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이 당과 미래 권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올해 한 후반 가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거기다가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서 6월 25일 날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권위를 확인했다고 혹시 볼지 모르겠지만은요. 굉장히 좀 불리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들이 예. 반대 진영, 비판 진영 주로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의 좀 독특한 측면, 예. 부정적인 차원의 독특한 측면을 좀 너무 알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 여론에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이 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 중심의 좀 리더십이 점차로 강화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버리면 예. 최고 지도자가 화를 내버리면 그때부터 위험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타까운 게 그 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했던 분들이 대통령이 직접 화를 내버림으로써 예. 그 위험, 그 무게 자체는 떨어져 버린 이게 아주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대통령의 리더십 또 무게 중심이 당 쪽으로 점차 옮겨갈 것이다. 이 부분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결정한다면 후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뭐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든지 어떻게 예.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여기서 타협점을 만들면 어떻게 구축을 한다면은 서로의 분란을 최소화시키면서 후임을 물색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대로 놔두면은 그냥 말썽이 없이 가기 쉽지 않겠죠. 예, 예. 친박 진영에서는 아마 최선의 카드라는 것은 지난번에 친박을 대표해서 유승민 대표하고 대결했다가 졌던 이주영 의원이 계속 이어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예. 그런데 비박 진영에서 그 방법을 오케이 하겠습니까? 또 경선하자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쪽이 쉽지 않아서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특별하게 친박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 권력을 강화한다거나 그러겠느냐? 예. 그러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에 뽑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와 이른바 네. 친박의 그래도 최원로라고 하는 서청원 최고위원 간에 어느 합의점을 혹시 만들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은 또 치열한 권력 투쟁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근데 그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에서 친박 혹은 범친박이라는 인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본 게 우리가 맞겠죠. 글쎄 그렇게를 하는 것을 용인하겠냐 그 말이죠. 아까 지금 김무성 이주영 의원 등 해가지고 이런 예. 사람이 후임을 맡도록 이것도 내부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0일 성토를 통해서 거기를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가는데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물러가고 대신 좀 박근혜 대통령 구미에 맞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앉힌다라는 것도 네. 친박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정말 당이냐 유신시대 유정에도 아니고 예. 이런 심정을 충분히 제기할 만할 겁니다. 아마 오늘 그 당에서 원내 그 국회 내부에서 토론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폐기가 되어버린 상황이 생기고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예. 당연히 당의 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 또 아침소리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의원들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친박을 이후에 승계시키는 방향은 저는 결코 간단치는 않을 거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진공 교수님,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들어오건 간에 그럼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앞으로도 공고할 것이냐? 그러니까 김무성 체제의 어떤 안전성이 원내대표가 친박이 되든 범친박이 되든 누가 들어오던 간에 공고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만약에 예. 근데 사실 이번에 대통령의 그 표정을 이렇게 보거나 또 네. 유대회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당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되고 예. 이제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 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무게 중심은 이제 당 쪽으로 예. 가는 건 이거 뭐 자연의 이치나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원하시는 바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여야 되느냐 하면 예. 원내 대표가 비교적 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 가셔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당을 다시 장악하고 당을 내가 직접 이끌겠다. 뭐 네. 내가 비대위원장 정도의 입장에서 당을 직접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그 이야기했지만 당은 이제 미래가 없는 정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바라는 것이 그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그 관심을 가지면서도 예. 김무성 대표하고도 관계를 아주 잘 해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김무성 대표의 그 권위라든지 그 지위까지는 대통령이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고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 네. 2시에 본회의가 열리니까요. 상황을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